자, 직선. 항상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기본 원칙은 딱 두 개예요. 계속 말하지만 기울기 m 그리고 지나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딱 하나만 있어도 돼요. x1, y1. 그러면 우리는 y는 m. 자, 이 공식은 진짜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면 모든 직선 문제를 다 풀거든. 그래서 이거를 딱 쓰는 거지. 그럼 이제 거꾸로 이게 먼저 나오더라도 이걸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 거야? 아,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만약에 문제가 mx-y 플러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나오더라도 이걸 m으로 묶어보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인데 y는으로 고쳐보니까 m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지금 똑같은 거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는 모르지만 이걸 딱 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구나. 그러니까 이 직선은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을 지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런 직선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식은 다 여기서 온다라는 거. 이 기본식에서 온다라는 거. 그리고 뭐 기울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 뭐 평행, 수직 이런 문구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지난 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말 그대로 문제에서 어떤 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뭐 내분점을 지납니다. 외분점을 지납니다. 뭐 중점을 지납니다. 넓이를 2등분하는 점을 지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난 점을 또 특정해 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지난 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문제 풀 때는 솔직히 다양한 각도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해서 25번까지 했으니까 26번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제 했던 25번하고 26번 같은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응용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26번 딱 보니까 바로 또 이래 나오죠. 그럼 이 직선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울기는 모르지만 항상 2,5를 지나고 있는 직선입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아, 2,5를 지나는 직선이 3,7하고 4,0을 이은 A, B 사이를 지나도록 해라.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2,5를 지나는 직선이 2,5 여기 2,5가 있었다 해봅시다. 3,7 여기에 3,7이 있었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3,7이 있어요. 그리고 4,0 4,0이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딱 있겠죠? 그래서 3,7하고 4,0을 이렇게 딱 직선으로 이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이런 직선이래요. 여기 2,5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이
3,7이라는 A란 점하고 4,0이라는 B란 점 사이를 지나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으면 사이 지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으면 안 지나고 있지. 근데 이렇게 그으면 지나고 있죠. 반드시 2,5를 지나고 있는 직선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야 돼. 당연히 내가 이렇게 그으면 안 지나고 있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사이를 지날 수 있을까? 딱 양 끝을 잡아버리자. 그래서 그 양 끝을 잡는 소리가 요렇게 되면 자, 요렇게 되면 요것보다는 내려오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요렇게 됐을 때 요것보다는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직선으로 딱 보여주면 요거지. 요것보다는 내려오면 만나지. 이렇게 사이 만나고 있잖아. 사이를 지나는데 이 B점을 딱 지났을 때에도 되는 건데 이걸 딱 벗어나는 순간은 사이를 안 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직선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해보면 되냐? 여기다가 그 말은 딱 이거야. 이런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A점과 B점을 대입해서 각각의 M의 값을 일단 구해라. 그래서 A 3,7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3,7을 대입해보면 7은 M 플러스 5가 돼서 M은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여기다가 4,0을 대입을 해보면 두 번째 0은 2M 플러스 5가 되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야. 그럼 기울기가 점점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지죠? 커지고 있다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기울기가 0이고 이제 양수가 돼서 계속 커지다가 이 상태가 이제 기울기가 2인 상태고 기울기가 2인 상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딱 정리해보면 이 사이를 지나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이 사이를 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 둘이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문제는 아마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때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꼭 풀어볼 수 있도록 고난도 문제에 해당하죠. 직접 이건 그려봐야 돼요. 됐죠?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27번을 보면 A, B가 직선 x 플러스 y는 1 위를 움직이는 점 P라 할 때 직선 ax 플러스 by는 1은 항상 점 P를 지난다.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자, 봐봐요. 아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 x 마이너스 내가 만약에 여기다 1 플러스 2라고 딱 적었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 직선을 이렇게 말할 거란 거야. 어떻게 말하냐면 기울기에 관계없이 왜? 기울기는 현재 모르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금 딱 보니까 x-1 플러스 2라 나왔지. 그래서 이 직선은 항상 어떻게 말하냐? 항상 1,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기울기는 모르는데 지난 점은 1,2를 지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까? 라고 알고 싶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바꿔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일단 A, B가 x 플러스 y는 1
위를 움직인다 했으니까 a,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b는 1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 문제는 ax 플러스 by는 1은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 일단 a 플러스 b는 1이라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b는 하고 싶으면 요놈을 b는 1마 a로 고쳐봅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b 대신에 1마 a를 대입하면 ax 1마 a y는 1. 그러면 ax y 마이너스 ay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a로 묶으면 a x 마이너스 y 1 넘어오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 다락에서 어떤 식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딱 보니까 a, b가 x 플러스 y는 1 위로 움직이는 점이라 해서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어떤 식이 주어졌고,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항상 어떤 점을 지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이게 결국 뭐였단 소리냐면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소리야.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소리다. 왜? 항상 어떤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이게 항등식. 항등식이면 는 0, 는 0으로 풀죠. 그래서 x랑 y가 같다는 소리고 y는 1이라는 소리니까 x랑 y가 같은데 y가 1이야. 그 말은 x도 1. 따라서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직선의 방정식하고 항등식하고 연계시켜 놓은 문제죠. 패턴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8번은 더 정확하게 이제 항등식하고 딱 섞어놨다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드러나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딱 이거 있는 순간 항등식이구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구나. 그럼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항등식이면 어떻게 하라 했냐면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거랑 구별을 하라 했죠. 그래서 k가 있는 거, 이거 다 분배시켰을 때, 이렇게 분배를 시켰을 때 k가 있는 것만 여기다 적어 봅시다. xk니까 x 플러스 yk니까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3k니까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요놈도 0, 요놈도 0 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0 그래서 식이 2개 나왔고 식이 2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연립방정식 그대로 두 식을 더해버리면 4x 마이너스 4가 0 따라서 x는 1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y는 2 그래서 다음을 만족하는 x의 값은 1, y는 2 이걸 점으로 표현하면 1,2가 되고 이게 점 P가 된다는 소리죠. 항상 점 P를 지난다. 이게 점 P가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서
점 P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OP의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5라는 것은 하나가 원점이니까 그냥 1에서 0 빼면 1, 2에서 0 빼면 2인데 제곱하니까 4. 그래서 답은 루트 5.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라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뒤쪽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서 잘 잡아내야 돼요. 자, 이번에는 29번. 다음 직선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만나지 않는다. 자, 아까 이미 앞에서 풀었던 어떤 직선이 두 점 사이를 지난다. 그런 문제라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직선을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 직선을 어떻게 분석하라 했냐면 먼저 m으로 묶으라 했죠. m으로 묶으니까 x 플러스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런 다음에 이걸 y는으로 바꾸자 했으니까 y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을 여러 개 딱 적는 순간 이 직선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됐죠. 어떻게 읽냐? 기울기는 모르지만 m이니까 기울기는 모르지만 반드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것은 읽을 수 있어야 됐지.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만나지 말래요. 그럼 솔직히 이건 그려봐야죠. 그래서 그려보자.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게 세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이 점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점하고 2, 3 2, 3 이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이렇게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하고 만나지 말아요. 누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요. 내려오면 처음 A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자, 처음 A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A에서 만나기 시작해서 점점 계속 내려오면 계속 만나죠. 계속 만나고 계속 만나고 계속 만나고 계속 만나고 계속 만나고 계속 만나고 B란 점을 지났을 때보다 넘어가면 안 만나지. 그럼 B란 점을 지났을 때까지 만나게 되지. 그럼 만나지 말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만나는 경우를 뺀 경우가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딱 지나게 되는 양 끝점. 아, A점과 B점을 대입해서 일단 M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A점 대입. 첫 번째, A점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뭐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고 정리시켜는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그냥 나와 있는 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플러스 4m 마이너스 2는 0. 2m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m은 2분의 3. 그러니까 이때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란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자, 이번 두 번째 요놈 B점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 플러스 4m 마이너스 2는 0. 3m 플러스 1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이때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만나려면 m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이 삼각형하고 만나려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계속 만나죠?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안 만나지. 그럼 거꾸로 만나지 말아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만나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2분의 3보다 크면 안 만나죠.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기울기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기울기 m은 2분의 3보다 크면 안 만나죠. 따라서 답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직접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 봐야 돼요. 이렇게 직접 움직여 봐야 된다. 아, 만나는구나. 안 만나는구나. 2분의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했고, 이제 30번. 이번에도 다음 직선이 분석하려면 m으로 묶으라 했죠? m으로 묶었더니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건 이미 이항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딱 보자마자 m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너란 놈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자, 여기서 또 실수할 수 있는 거 숫자 4만 보고 4,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죠? 여기가 플러스면 반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 이 직사각형하고 만나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이따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그래서 한 요 정도의 마이너스 4가 있고 한 요 정도의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겠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사각형하고 만나래요. 만나죠? 올려볼까요? 이러면 안 만나네요.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내려오냐 여기를 하니까 딱 여기. 이때보다는 내려오고 계속해서 계속 내려와 봅시다. 계속 내려오니까 만나죠? 만나고 가다가 이 점을 지났을 때보다 더 내려오면 안 만나네? 그러면 딱 이 점을 지났을 때보다는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딱 보니까 1,2라는 점을 지났을 때니까 1, 2를 대입하면 2는 m 플러스 4m 마이너스 2 해서 5m이 4가 되고 m은 5분의 4. 자, 두 번째 3,2를 대입해주면 1은 3m 플러스 4m 마이너스 2 7m이 3 m은 7분의 3.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죠. 이때 기울기가 7분의 3이니까
7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계속 만나가다가 이때 기울기 5분의 4니까 5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래서 알파가 7분의 3에 해당하고 베타가 5분의 4에 해당하겠죠? 둘이 곱하면 35분의 12. 35 알파 베타니까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파트 30문제가 끝이 나죠.